안녕하세요. 문화 얘기가 끝나고 이제는 빈민족의 아마 철학 얘기를 시작할 시간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면 철학이 무엇인지 10초 안에 정의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원래 철학이란 한문어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철학이 밝힐 철입니다. 그 다음에 학은 우리가 알다시피 배울 학이니까 뭔가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을 밝혀내야 됩니다. 무엇을 밝혀내야 되는데 그 무엇을 밝혀낼까요? 무엇을 밝혀내서 그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밝혀내냐면 혼의 구조, 운동을 알고 혼의 구조와 운동을 알고 이것이 엄마 자궁에 어떻게 잉태가 되어서 어떻게 세포 분열을 해서 아이로 태어나면 그 아이가 소년이 될 때 어떻게 양육을 하고 소년이 청년이 되면 또 어떻게 양육을 해서 어른이 되면 어떻게 어른으로서 살아가야 되고 노년이 되면 어떻게 노년답게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사망을 하면 그 혼은 어디로 가는지 그거를 밝혀내서 그거를 배우는 겁니다. 이것이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 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원래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져서 말 속에 혼서부터 사람이 한 바퀴 삶의 순환하는 것을 말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습니다. 혼이 잉태, 탄생, 아기, 소년, 청년, 장년, 노년, 사망에 이를 때까지 입체 영화로 촬영해 놓은 게 말입니다. 이래서 철학은 말 가운데 생명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말 가운데 제일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들만 추려서 이거를 우리가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인간 최초로 인위적인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시켰던 겁니다. 우리가 철학이 출현하면서 처음으로 느낌이나 말하는 가운데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스스로 느껴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삶을 이어가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처음으로 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서 그걸 우리가 철학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인위적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이래서 철학이 출현하면서 철학이라고 하는 언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는 인위적인 아마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면 교육의 교가 우리가 가르치다입니다. 가르치다는 거는 뭔가 흑백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 분리시킨다, 흑백을 분리시킨다는 얘기는 이 가르다라고 하는 데에는 분석만 하고 일단 통합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날부터 교육이라는 대신에 우리가 배움이라는 언어를 썼습니다. 배움이라는 게 배가 이게 빛이고요,
빛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움트는 거를 아는 게 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편 저편, 내편 내편, 흑백 이런 거를 이분법적으로 여기에서 나누기만 가리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나누기만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를 통합하는 능력이 점점 쇠퇴합니다. 통합의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말 습관이 모두 다 교육이라고 습관이 됐지만 이제부터는 이거를 배움이라는 말로 일단 바꾸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이 탄생되어서 성장하고 그 성장된 사이사이에 인품을 향상시키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움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말보다는 배움이라는 말이 훨씬 더 생명에 아주 가까운 말이 아니라 생명 이 자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제가 제언하고 싶은 거는 교육이라는 말 대신에 배움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나누어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하나는 신라 시대 때 화랑도가 있었습니다. 화랑도라고 하는 게 무엇을 하는 건지 요즘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내 생각은 조선시대 때 성균관과 거의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 나라를 이끌어갈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던 곳입니다.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던 건데 화랑도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따뜻한 5월부터 11월은 사냐를 뛰어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무예도 익히고 또 단전호흡도 하고 사냐를 뛰어다니면 환경도 실내보다는 첫째가 자연적이고 둘째가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열악한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부터 4월까지는 추운 계절이 옵니다. 이때는 실내에 앉아서 이론적, 그동안에 신라 이전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우리가 철학이라든가 뭐 사상, 뭐 천문, 지리, 그 다음에 군사학, 이 모든 것들을 이론적인 거를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실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성균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실내에서만 암기만 합니다. 여기에서 또 아주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화랑도들이 추운 겨울에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거는 선불, 유 모두 다 합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조선시대 성균관에서는 오로지 하나
유학에 대한 것만 공부합니다. 유학만 공부를 합니다. 유학의 경전만 암기를 시킵니다. 이것도 뭐 걸어다니면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실내에 양반다리하고 앉아서 오로지 암기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5, 6, 7, 8, 9, 10, 11 7달 동안 사냐를 뛰어다니면서 여기에서 사냥도 하고 놀기도 하고 씨름도 하고 오후 7시가 되면 앉아서 단전호흡도 하면서 노천에서 사냐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하고 여기서 사냥이라고 하는 것은 무예입니다. 무예도 익히면서 뛰어다녔던 사람하고 실내에 앉아서 암기만 했던 사람의 품격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랑도로 국가의 인재를 키웠을 때는 문무라는 게 없었습니다. 문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교과서에 보면 을지문덕 장군, 연개소문 또 장군, 이순신 또 장군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호칭은 좀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조선시대에는 문무가 분명하게 나뉘어 있었으니까. 하지만 연개소문이나 을지문덕은 이분들은 장군이 아닙니다. 유사시에는 선비입니다. 유사시에는 선비였다가 난리가 나면 일단 갑옷을 입고 옆에 칼을 차고 말을 타면 이게 장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20살부터 계속 해온 게 화랑도와 같은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11월에는 무인의 수련입니다. 12월부터 4일은 문인의 수련입니다. 실내에 앉아서 이론적으로 이제 토론하고 암기하는 것. 우리나라가 점점 왜소해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왜소해지기 시작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화랑도식의 인재를 키워내느냐, 성균관식의 인재를 키워내느냐입니다. 이것이 그 국가의 성격, 국격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제 국민들의 성품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화랑도로 인재를 만들어내던 역사도 있었고 성균관에서 암기로 인재를 만들어냈던 역사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성공을 했고 어떤 것이 실패했는지 분석을 해서 나쁜 점은 내버리고 좋은 점은 섭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논문은 있다는 소식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없으니까 이제도 육군사관학교가 있고 서울대 철학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여기에서 좋은 점만 취합을 했다 그러면 육군사관학교하고 서울대 철학과를 합친, 이름마저 합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문무가 아닌 문과 무를 겸비한 인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무라고 하는 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면 문무로 나누면
무로 나누면 문의 사람들은 무예를 못하기 때문에 나약하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이 머리에 암기한 거는 많으니까 이론적으로 근데 그 이론도 시야가 이만큼 넓은 시야에서 만들어진 이론이 아니라 앉아서 암기만 했으니까 이렇게 짧고 아주 좁은 시야에서 나오는 사유의 폭이 이만큼 얕고 짧은 데서 나오는 이론만 얘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무의 사람들은 이론을 공부를 안 해서 힘밖에 없다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 힘이 파워인데 파워가 조율이 안 되면 무지해집니다. 파워가 조율이 안 되면 무지해지는데 그 무지가 가끔 무인들의 이제 쿠데타가 우리가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인류 역사 이래 쿠데타로 인간들이 행복해진 역사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문화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드는 건 서서히 조금씩 이렇게 개량해 나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잘라서 여기서 뭔가 새로움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혼돈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조금씩 점차적으로 나아지는 문화와 문명, 그다음에 국격과 시민들의 의식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 국가에 필요한 인재를 문무를 겸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 문무를 겸비한 사람을 만들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을 보면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스포츠만 합니다.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암기만 합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화랑도식으로 시작한 역사가 있고 600년 전에 성균관에서 암기만 했던 역사가 있는데 연구도 안 되고 그걸 시정도 못하고 아직도 스포츠만 하는 놈, 암기만 하는 놈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런 말은 잘 안 쓰는데 마음 아픕니다. 이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면서 의식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다, 가르다, 편가르다 이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꺼운 경전을 암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두꺼운 이만한 경전을 암기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자폐증이 있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경전이나 모든 책들을 암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이 책을 읽어서 우리가 현재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어느 단락에 어디쯤 있다는 것만 알면 우리가 쓸 일이 있을 때 그걸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그걸 왜 굳이 책을 통째로 암기하게 원칙을 만들어 놨는지 그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든다면 회사 입사 시험을 볼 때 서양에서는 회사에서 500km 떨어진 그 응시자 살림집에 일단 전화로 시험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A 문제를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5분, 10분 안에 책을 보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일에 충분히 가능한 사람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꼭 사람을 면대해서 앞에다 놓고 암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확인할 이유는 하나도 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암기 잘하는 사람이 A급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A급 인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암기하는 게 F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F 인재가 아니라 A 인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암기 잘하는 거로 인재를 평가하는 방법이 600년이나 됐는데 이제 그래서 엄청나게 실패에 반복을 했는데 아직도 암기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 생각은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분석은 아주 잘할 수 있는데 문제가 통합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정치하는 사람들은 암기를 잘해서 분석만 잘하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통합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석을 잘한다. 근데 우리 교육이 이게 가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좀 극단적 예인 것 같지만 외과 의사가 사람을 수술할 때 배를 가릅니다. 이게 분석이라고 하면 아무리 최고 외과 의사라도 배를 가르고 여기에 오류가 생긴 거를 다 정리를 하고 나면 꿰매야 됩니다. 이걸 꿰매는 게 내가 통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훌륭한 외과 의사가 이 배를 가르고 거기서 오류를 발견해서 그거를 처치하고 꿰매는 걸 못하거나 꿰매는 걸 잊어버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암기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분석에 천재적이지만 통합을 하지 못하면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런 현실이 된 건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화랑도 방법과 성균관에서 암기 말하는 그 방법 두 가지 역사를 다 경험해 봤는데도 임상실험이 끝났는데도 두 개 결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교육이라고 하지 맙시다. 그거는 가르는 거를 원래 가르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배움이라고 합시다.